자, 교재는 9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92페이지. 소스 열겠습니다. 이제 책에 소스 열 수 있겠죠? 실어 가시면 다 있죠? 커마 읽고 가셔가지고. 자, 오늘은 3장 출제 유형 01 가서 출제 유형 01을 여시면 됩니다. 여시면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느냐 이거죠. 자, 이제 분석 작업이 문제 3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분석 작업에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분석 작업은 배점이 20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브 문제가 한 5문항 나오거든요. 피벗 테이블은. 그런데 여러분들 부분 점수 없으니까 한 개라도 놓치시면 0점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도구 기능이 여러분들 10점이거든요. 데이터 도구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알 거지만은 데이터 탭에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요 기능이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시험에 내겠다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했던 문제가 유형 1은 뭐냐면요. 어, 데이터 유의성 검사하고 필터 요것을 낸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 기능도 추가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추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필터를 빼버리고 이 자동 필터거든요. 분석 기능을 주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능은 우리 교재는 뒤에 기타 작업에 이 기능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출제 유형 두 번째는요. 중복 데이터 제거,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필터입니다. 그래서 유형 1이 나올 수가 있고 유형 2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확률은 8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데이터 일성 검사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랜덤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쉽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한테는 참 도움이 됩니다. 나 해보시면 좀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도구 기능은 서브 문제가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석 작업에서 피벗 테이블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건데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뭐 하는 기능이냐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엑셀에서 기능의 최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해야 합니다. 음. 회사에서 이것만 아셔도 함수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기본 함수만 쓰는 회사라면.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걸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독으로 10점을 내놓는 거죠. 컴말 1급 문제에서. 그만큼 많이 쓴다는 소리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거 알아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2급에서는 여기에 시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줄일게요. 자, 요 시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만은, 요 안에 들어가 있지만, 1급은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피복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불러올 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불러오느냐? 근데 외부 데이터를 제시하는 외부 데이터가 몇 가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XS 파일은 기본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는 엑셀 파일과 CSV 텍스트 파일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 이후부터는 이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야, 뭐 여기 제일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엑세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엑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시트 데이터를 갖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CSV는 야, 너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콤마 세이브인데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야도 텍스트고요. 요 세 개는 불러오는 방법이 이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외부 데이터 불러올 때 경로가 우선 내려와서 오피스 2021 버전은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메뉴가, 액세스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가면 데이터 가져오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근데 기타 원본 메뉴까지는 있어요. 근데 2021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365 버전처럼 요 업데이트에서 이 기타 원본 가면 이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잠시 들어가 볼까요? 이 메뉴가 없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부터 알고 진행할게요. 그럼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데이터 가족 및 변환 그룹이 있죠? 요게 여러분들 데이터 가족 아이콘이 있어요. 야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막상 기타 원본에 갔더만은 여러분들 요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우리 버전이 어떤 버전이냐면 이 버전이 365 버전이 될 수 있고 업데이트 된 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컴퓨터 여기에 학원에 깔렸던 버전이 느낌상 365 버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2021번 업데이트되면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메뉴를 쓰느냐 이거죠. 없으니까. 그때 쓰는 우리가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딸에 봅니다. 집에 가셔도 요 메뉴로 가야 돼요. 파일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옵션에 한가 옵션.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레거시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 표시가 있거든요. 레거시가 뭐냐면 이전 버전에 썼던 프로그램 메뉴를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스템에 썼던 메뉴가 쓰고 싶을 때, 없을 경우, 업데이트해서 없어졌을 경우, 그때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야, 한번 체크해보세요. 체크하고 레거시 기능을 쓸까요? 이전 시스템에 썼던 메뉴를 좀 쓰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하시고요. 거기에 레거시 마법사 가면 있어요. 야가 있어요. 요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액세스 파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혹시나 모르실까 봐 적어놨고 동영상 봐도 되겠죠? 어제 동영상은 제가 오늘 개인적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올렸고요. 오늘 내일 다 올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메뉴를 꼭 써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 액세스 파일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가져와서 작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필드만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메뉴가 없으면 액세스 안에 있는 파일, 액세스 열면요 테이블이 존재하거든요.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와버려요. 그러면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가져와서 작업해야 되는데 다 갖고 오면 0점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 폴이라는 메뉴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가 필요하다 주입니다. 그럼 시험장 가서 어떻게 되느냐? 시험장 가면 있습니다. 시험장은 업데이트를 안 시키고 막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장 가기 전에 할 줄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에서 야를 추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없을 때는 있으면 관계없고요. 그래서 특정 필드만 가져와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필드만 가져 작업할 경우 우리 문제 보면 특정 필드의 데이터만 따로 추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돼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요 메뉴를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올 때는 꼭 굳이 이 메뉴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두 번째인데요.
모든 필드들을 가져와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는요, 좀 빠른 메뉴가 있습니다. 레거시 기능을 쓸 필요 없고, 그럴 때는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 그룹에 가면 기존 연결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것은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이나 다 이걸 쓰면 됩니다. 액세스가.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와서 작업할 때는. 우리 잠시 가볼까요? 자, 데이터 탭에 가면 여러분들 데이터 가족 및 변환 그룹에 여기 기존 연결이 있죠. 이 메뉴를 쓰면 돼요. 그래서 특정 필드에 갖고 오는 작업이 아니면 이것이 공통 메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삽입 탭에 가서 표 그룹의 pivot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 있거든요. 이 옵션을 선택해서 연결 선택을 눌려도 요 화면을 잘 보세요. 기존 연결이죠. 요 창하고 제가 요 창하고 취소하고요. 막바로 여러분들 제가 데이터 탭에 가서 기존 연결 메뉴를 눌러볼게요. 요 창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삽입 가서 피벗 탭을 눌러가면서 야를 옵션을 선택해서 연결 선택 명령 버튼을 굳이 누를 필요 없죠. 똑같은데. 그럼 우리가 3초간 시간을 까먹죠. 어차피 똑같은 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필드를 다 사용할 때는 공통 메뉴 여러분들 기존 연결 요걸 쓸 겁니다. 별 극이 없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레거시 기능을 쓸 때는요. 어떨 때 쓴다? 특정 필드 데이터, 특정 필드만 가져와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야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거 들어가는 경로 화면상에 보여드렸습니다. 요것이 여러분들 중요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 시험에 나오면 이걸로 써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단 불러오는 거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책 보시면 92페이지 보시면요. 급여라는 액세스 파일을 불러올 건데 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급여라는 액세스 안에 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셔야 돼 있죠. 그럼 그 안에 필드를 다 쓰라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레거시 기능을 쓸 필요는 없어요. 다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연결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더 찾아보기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험장 가시면 엑셀은 외부 데이터 파일이 OA 폴더 안에 있습니다. OA.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로컬 디스크 C를 클릭하시면요. 요 C 드라이브 안 OA 폴더가 있거든요. 근데 OA 폴더가 있는데 들어갔을 때 데이터가 없다면 막바로 감독관님한테 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외부 데이터 파일을 안 넣어놓을 때도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럼 막바로 외부 데이터 파일 없습니다 하고 막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2024 커말 1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경로는. 시험장에서는 OA입니다. 우리는 책 경로대로 잠시 들어갈게요. 커말 1급 가서 엑셀로 갑니다. 그리고 작업 파일. 요 안에 보면 우리 3장 출제 유형 01 가셔가지고 여기에 급여라는 액세스 파일이 보이시죠? 야를 더블 클릭. 그러면 막바로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뜹니다. 요 단계가 잠시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책 보면 93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넘어가서 94페이지 5번, 6번, 7번을 모두 생략한 거야. 그래서 모든 필드 갖고 올 때는 이 단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생략하고 막바로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떠버립니다. 요거 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특정 필드 갖고 올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를 써가지고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그 그림이 책 그림에서 여러분들 1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여러분들 7번까지 그림 설명이거든요. 그건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바로 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할 건데 pivot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거든요. 두 번째 옵션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pivot 테이블 구성 요소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시 이것은 제 따라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임의로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구성을 잠시 넣어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책 어떤 문제풀이나 입니다. 요거 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직급 제가 기본급 넣어놓고요. 뭐 적당한 거 여기는 성명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배치를 딱 한 개만 더 할게요. 실수령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완성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피벗 테이블 구성 요소는 총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우리 책에도 다시 되돌아가서 92페이지 밑에 그림이 있죠. 그걸 보고 배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배치하는 그 구성 요소를 미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픽업 테이블은 제일 처음에 1번이 뭐냐면요. 방금 했던 보고서를 넣을 위치가 뭐냐면 만들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완성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완성 그림을 합시다. 지금은. 그러면 pivot 테이블 만들 위치는 B1이 아니고 pivot 테이블 테이블 형태를 갖춘 B3이 pivot 테이블을 만들 시작 위치입니다. 요게 B3 주소를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성 요소는 총 4가지가 있거든요. 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이 있고 열이 있고 시그마 값. 원래 시그마는 이겁니다. 구성에서는. 그래서 총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고 배치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독립적으로 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 필드, 성명 필드는요. 구성 요소에서는 필트 자리입니다. 필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 안에 보시면 직급양 필드 이름이거든요. 직급 필드가 밑으로 데이터가 배치가 돼 있죠. 아래 방향으로. 여러분들 아래 방향은 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직급 필드는 행해 놓으면 데이터가 요 밑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직급을 행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반대로 부서를 제가 나와봤는데요. 이 부서는 왜 이게 나왔냐면, 열에 왜 나왔냐면요. 기획부, 생산부, 이 부서가 오른쪽 방향으로 부서가 이렇게 배치가 됐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은 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부서라는 필드를 구성 요소 열에 배치하면 데이터가 열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어, 그 다음 여러분들 요 안에 계산된 값이 보이죠? 지금 부서 한 개만 보겠습니다. 요거만. 기획부 본다면 기본급과 실수령액은 합계를 계산한 값이거든요.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할 부분을 배치하는 구성이 시그마 값이거든요. 시그마 값에 놓으면 특정 필드가 계산이 돼요. 계산할 필드는 시그마 값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시공업까지 뭐 나왔냐면 기본급하고 실순을 놓으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다시 목록 보여드릴게요. 요 시그마 값에 필드를 배치하면요. 기본적 함수 계산은 합계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그마가 자동 합계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바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함수 바꿀 때는 나중에 할 거지만은
평균을 구한 부분으로 요 글자가 평균 기본급 이렇게 나온다면 함수를 변경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해당 필드를 그냥 클릭만 하면 메뉴가 떠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값 필드 설정 메뉴 제가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함수를 바꿔주십니다. 함수 변경은 여러분들 해당 필드를 클릭해서 단축 메뉴가 뜨면 값 필드 설정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함수를 바꿀 수가 있고요. 또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다른 필드, 즉 필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또 표시 형식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요게 배치된 이 구성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끌어서 그림을 보고 배치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 성명이라는 필드는 여러분들 필드 자리고요. 직급은 행해 놓으시면 됩니다. 부서는 열에 놓으면 열 방향으로 데이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값은 시그마 값에 놓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합계 계산이 되죠. 또 놓았던 필드는 기본급하고 실수령을 배치한 거다. 요거 보고 그림 보고 배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기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책을 잠시 보시면 책 밑에 그림이 있죠. 자, 여러분들 현재 요거하고 비교를 잠시 해보시면요. 제가 연습했던 요거하고 지금 책 보면 요 위에 필드 자리에 배치한 필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요 그림은 필드에 배치된 필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급이 보이시죠? 직급은 행에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 옆에 여러분들 요 옆에 간단하게 행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배치된 필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 요 밑에 있는 합계 기본급, 이건 뭡니까? 야는 시그마 값에 배치한 필드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되어 있죠. 음, 계산할 필드는 시그마 값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배치했냐면 기본급, 상여금, 급여합계. 요 세 개를 어디 놓은 거냐면 필드 창에서 여러분들 시그마 값에 끌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을 보고 우리 한번 배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일단은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체크할 부분을 알려드리면요. 자, 우선 작업일을 넣을 위치, pivot 테이블 만들 위치는 우리 그림에서는 B2입니다. B2에 넣을 거고요. 작업 2는요, pivot 테이블, 이거 못하네요. pivot 테이블 필드 창에서 여러분들 구성 요소 필드에서 배치할 필드들을 보면요. 필드 자리에는 배치할 필드는 없습니다. 그림에서. 행에는 직급 필드를 배치하면 되고요. 열에도 배치된 필드는 없습니다. 시그마 값에는 기본급, 상여금, 급여 합계 필드를 배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까지는 들어가 있죠, 지금? 안 들어가 있으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불러오는 경로는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모든 필드를 다 쓸 때는 막바로 데이터 가족 이미 변환 그룹에 기존 연결 쓰시면 됩니다. 이 빨라요. 자, 클릭. 요까지 떼어놨죠? 더 찾아보기. 그다음 우리는 C에 가서 아까는 요까지 들어갔습니다. 커마 1급, 엑셀, 작업 파일, 3장 출제 유형 01 들어가서 급여를 더블 클릭.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옵션 두 번째 걸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림에서 B2죠. 야를 지워버리고 블록 잡고 찍어도 야가 지워집니다. B2를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만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확인하면 pivot 테이블 필드 창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들 거예요. 저는 설명한다고 땡겨놔서 그래요. 중간으로. 자, 여러분 이제 배치 한번 해볼까요? 필드는 배치할 필드는 없고요.
직급을 걸어서 어디에 놓는다? 행에. 열에도 배치할 필드 없습니다. 시그마 값에는 기본급을 걸어서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여금. 이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서도 이 순서를 또 봅니다. 그래서 기본급 옆에 상여금이 와야 되거든요. 그림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여 합계를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함수 바꿀 건 없습니다. 합계값 맞죠? 요까지가 여러분들 필법 테이블 필드 배치가 끝났습니다. 요것이 그림 보고 직접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까지 잘 됐다면 창을 잠시 닫을게요. 여러분들 빈셀을 클릭하면 창이 숨겨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안에 또 클릭하면 또 턱 생기고 그래요. 오른쪽에 저는 잠시 닫겠습니다. 자, 지금은 잘 배치했으면 그림상에 이렇게 나오면 배치는 잘 하신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픽업 테이블 안에 두고 셀 포인트를요.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책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 여러분들 방금 했던 것이 뭐냐면요. 픽업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뭐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 작업했던 화면 보시면요. 책하고 틀리죠? 요것이 실제 필드명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시키는 문제죠. 보고서 레이아웃 가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면 야가 실제 필드 이름으로 변경돼요. 그때는 pivot 테이블 보고서 안에 두고 표 안에 두고 pivot 테이블 분석 탭 옆에 디자인 탭이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pivot 안에 셀 포인트를 안 두고 빈 셀에 두면 요 메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pivot 테이블 안에 두고 작업해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 탭을 클릭. 그리고 그럼 왼쪽에 보면 레이아웃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서 레이아웃 아이콘이 있죠. 야, 늘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 필드명으로 변경해 놓고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시켜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형식은 압축 형식이거든요. 압축. 그래서 우리가 개요나 테이블이나 다 실제 필드명으로 변경됩니다. 지금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필드명 받겠죠. 요까지가 여러분들 기본 작업이에요. 요까지 잘 하셔야 돼요. 요까지 진행이 안 되면 설정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까지 혹시 안 된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됐나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건데요. 이 급여학기 있죠. 요 데이터. 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체에 대한 비율이라는 표시 형식, 즉 백분율로 바꿀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pivot 테이블 안에 두시고요. pivot 테이블 안에 두고 자, 요 안에 여러분들 급여학계라는 필드에 두도 되고요. 데이터에 두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필드에 두고 한다면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죠. 오른쪽 버튼, 우클릭. 그리고 우리 문제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시 형식 탭에 표시 형식 메뉴 가야 되겠죠. 메뉴는. 여러분들 문제 속에 메뉴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표시 형식에 갖다 대면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어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전체에 대한 용어는 없죠. 전체가 총입니다. 총합계 비율이 전체에 대한 비율과 같은 말이거든요. 총합계 비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백분율로 바뀔 거예요. 요렇게 4.19, 44.98 이렇게 백분율로 바뀌어버리죠. 여기 전체에 대한 비율로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세 번째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금 급여학기 필드는 표시 형식을 바꿨습니다. 나머지 기본급과 상여금을 구한 합계값들 있죠. 이 숫자 값들. 이 숫자 값들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천 단위마다 쉼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가 원이 아니고 천원 단위로 바꿔냈어요. 이게 원 단위거든요. 천 원 단위로 바뀌면 공짜 세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형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겁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교환 네 가지가 있거든요. 지표준, 나중에 기타 작업에 메이커를 할 때도 써먹을 겁니다. 지표준, 영, 샵, 물음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사용자가 형식 기호를 정의할 때 쓰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셀 서식 가서 표시 형식 탭 가면 범주 안에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형식란에 직접 사용자가 형식을 정의할 때 쓰는 메뉴거든요. 자, 고를 때 한 가지 0하고 샵의 차이점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표준도 숫자를 대신하시고 요 물음표는 분수로 표시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안 써요. 요 두 개를 잘 아셔야 됩니다. 0과 샵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면요. 입력값이었거나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 0으로 사용자가 형식을 정했을 때 그 정했던 자릿수에는요. 반드시 0을 표시합니다. 입력값이 없어도 0을 표시하고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0을 표시합니다. 그럼 샵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아요.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가 0인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5만 대 있잖아요. 샵점 샵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는 형식 정의거든요. 근데 입력값이 소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만 찍어주는 거죠. 샵이니까. 근데 두 번째 0이면 정수만 입력돼 있더라도 0으로 정했기 때문에 0을 넣어줘요. 이렇게. 엑셀이. 5.0 이런 결과가 달라져 버리죠. 물론 필기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샵으로 하면 아무것도 0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0으로 할 때는 0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엑셀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세 자리마다 쉼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샵, 콤마, 샵, 샵 0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0을 넣는 이유는요. 시험에서 보통 천 단위 구분기호 놓고 0값이더라도 0을 표시하시오라고 나오거든요. 요 1단위입니다. 1단위. 샵으로 하면 샵은 0이 표시되지가 않죠. 그죠? 우리 0이 입력값 0일 때 샵을 하면 0이 안 나올 거니까 마지막 1단위는 0으로 봐요. 세 자리마다 쉼표를 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위가 원 단위가 아니고 내려갑니다. 천 단위로 구분기호 표시하고요. 단위가 천원 단위로 바꿀 때는요. 마지막 끝에 쉼표만 한 개 더 넣어주면 돼요. 앞에 쉼표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넣겠다는 소리고요. 마지막 쉼표는 10의 삼성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짜 세개가 없어져요. 하면 상이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쉼표라는 게 더 넣는다면 두 번 넣는다면 10의 6성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10의 3성씩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기 시험에 안 나왔지만 쉼표를 두 번 넣어주면 이 금액이 1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요걸로 가면 돼요. 요걸로 형식 정의할 때. 자, 그러면 형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에서만 요거 단축키 쓰지 마세요. 올라가서 0점에 요인이 되는데요. 픽업 테이블 작업에서만 컨트롤 1번은 사용 금지입니다. 답안 코드가 달라져요. 1급 시험에서. 그래서 어떤 수험 시험이 이렇게 했는데 0점 처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은 픽업 테이블에서만 단축키 쓰지 말자. 아시겠죠?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 때는 단축키 잘 안 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해당 우리
기본급하고 상여금 숫자 데이터 범위를 다 잡습니다. 즉 C3부터 D7까지.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려서 범위 잡고 형식 정의할 때는 셀 서식이라는 메뉴 가야 됩니다. 셀 서식. 그럼 우리 셀 서식 창이 뜨죠? 표시 형식 탭에 가셔가지고 직접 형식을 정의할 때는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샵, 샵샵 0이 있거든요. 요거 선택하면 돼요. 없으면 입력하면 되고. 마지막 쉼표만 한 개 더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공짜 3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은 1회 금액이 있죠? 이 3개가 없어져요.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쉼표 들어가고 공짜 3개가 없어졌죠. 근데 실질적으로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화면상에. 셀 안에서는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4번째까지 끝났고요. 5번째는 뭐냐면 좀 꾸며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러면 좀 약간 촌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시험에 늘 냅니다. 그래서 표 안에 두고 피벗 안에 두고 디자인 탭에 가시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눌리시고요. 거기에 밝게 중간 어둡게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집 책 보시면 보통 10이 있는데 보통이라는 말 없잖아요. 중간이 보통이에요. 마우스 올려볼까요? 중간에 첫 줄에 첫 번째 올리니까요. 요 보통이 나오네. 중간이 보통입니다. 그럼 번호대로 10번째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올려볼까요? 10번째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거네요. 요거네. 요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중간에서. 그러면 색깔이 들어가죠. 요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책하고 똑같이 나왔죠. 이러면 10점을 받으십니다. 여기 시험장에서는 몇 분 만에 끝내야 되냐면요. 5분. 5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은 나중에 여러분들 마무리 시점에서 시간 제거하시고 지금은 정확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거만 잘 아시면 됩니다. 저까지 했는데 잘 안 된 거 있으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피벗 그 완전 정보 01을 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표본이랑 액세스 파일, 즉 액세스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먼저 보시면 특정 필드만 갖고란 말 없기 때문에 다 갖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럼 빠른 메뉴 쓰겠습니다. 빨리 들어가는 메뉴 쓰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똑같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 그룹에 여러분들 저는 해상도 때문에 조금 늙을게요. 기존 연결을 클릭하시고요. 자, 밑에 더 찾아보기.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 C로 가셔가지고 커널급 엑셀 작업 파일 3장 출제용 01 그 안에 보시면 요번에는 품목이라는 액세스 파일입니다. 야를 더블 클릭. 그다음 막바로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뜨거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자, 책을 보시면 요번에는 필드도 들어가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 만들 위치는 B3입니다. B1 하시면 안 돼요. B3 주소로 바꿉니다. 자, 여기부터 만드는 필드는 위에 들어가거든요. 모르고 내가 B1을 했다면 필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필드는 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3을 피벗 테이블 만들 위치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보안 때문에 뜨는 거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런 것 뜨면. 자, 이제 배치해 볼 건데요. 여러분 책 보시면 지점은 저 위에 있죠. 필드 자리에. 그래서 지점을 걸어서 필드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놓으면 여기에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에는
일자를 걸어서 놓으시고요. 우리가 날짜 데이터 놓으면 뭔가 좀 더 이상이 생겨요. 이렇게 그룹이 된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난 수정할 겁니다. 일자만 잘 들어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품목도 행에 배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품목 보시면 DSLR, PDP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품목을 걸어서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요 밑에 놓으면 두 번째 위치도 여러분들 저희는 제가 품목이 안 보이는 겁니까? 요 안에 하위 데이터로 숨어 있습니다. 이 더하기 단추가 확장 단추거든요. 눌려보면 안에 내용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료하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일단은 일자 밑에 품목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열 방향으로 들어간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에 배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시그마 값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번에는 책 보시면 학계 개수, 학계 매출이 여러분들 일단은 시그마 값에 개수부터 넣어볼까요? 그다음 그 밑에는 여러분들 매출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시그마가에 배치된 것은 개수와 매출인데 우리 그림상에 아니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야들은 이렇게 들어갔네 지금. 야가 뭐냐면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시그마 값, 즉 여기서 개수하고 매출 구한값이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요. 열 방향으로 계산된 값이 이렇게 출력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방향으로 변경해라는 소리예요. 그림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그마 값에 필드를 두 개 배치하면 야가 생겨요. 왜 생겼냐면 야를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그마 값을 어디에 품목 밑에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그러면 열방향으로 들어갔던 데이터가 행방향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요 시그마 값을 열에 있던 시그마 값을 옮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이런 그림이 물론 나옵니다. 이렇게 옮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 이 그림은 계산된 합계 개수와 합계 매출이 행방향으로 여러분들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치 바꿀 때는 야를 걸어서 여기로 이동하면 된다는 소리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배치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잠시 저는 요 창을 잠시 닫을게요. 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두 번째 화살표 레이아웃과 위치 끝났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도 바꿔냈죠. 그럼 피벗 안에 두고 위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 그리고 개요 형식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수정하면 나이 없어집니다. 야는. 여러분 지금은 월, 일자, 야가 실제 필름 바뀌었다고 보는데 일자 품목이 실제 필름 바뀌어 있죠. 그죠? 지금은 현재는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요렇게 그림에 요렇게 나오면 배치가 다 끝난 겁니다. 요까지. 요까지. 요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배치까지는 다 끝났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그룹을 할 건데요. 날짜 데이터를 그룹할 때는요. 요 날짜 7월, 8월이 있죠. 요 아무 데나 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 그룹이 있어요. 그룹. 그룹을 클릭하시면 그룹화 창이 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작과 끝은 손댈 필요 없고요. 우리는 월로 그룹할 겁니다. 월로. 그래서 일로 그룹할 때는 요 날짜를 좀 봐야 됩니다. 요 날짜 수도 입력해야 되고. 근데 딴 것은 단위만 설정하시면 돼요. 날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일만 색깔을 한번 클릭하면 색깔이 없어져요. 그래서 월로 그룹할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야가 아까 없어졌죠, 월이. 요렇게 되면 잘 된 거죠. 7월, 8월 이제 깔끔하죠. 요렇게. 자, 이렇게 그룹은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열이 뭐냐면 요 숫자 우리 시그마 값 0이거든요. 근데 범위 잡을 때 여러분 이게 업데이트해서 이것을 안 잡으시면 안 돼요. 데이터 영역은 참조로 이 4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106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누락되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10점이 0점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 4부터 쭉 다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 4부터 이 26까지 잡고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셀 서식.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는 숫자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봤고요. 자, 쉼표 스타일이 천 단위 구분기호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또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디자인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 위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게 밝기니까 위에서 13번째 것 찾으시면 되죠. 두 번째 줄에 제일 끝에 게 13번째 거네요. 13야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 결과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우리는 이제 교재 워밍업을 한번 해봤고요. 이 파일은 닫아버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기출문제에서 책에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설명을 좀 해놨고 요거는 자, 일단은 기출 유형 2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는 넘기셔가지고 2회는 페이지 수가요. 여러분들 미래 예정 338페이지네. 자, 최신 기출 유형 2를 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로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상위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시면 최신 유형 기출이 있습니다. 야를 들어가서 2회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암호는 책에 5210% 파일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석 작업 넘기셔가지고 우리 340페이지입니다. 분석 작업 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엑스 파일 갖고 올 건데요. 요번에도 여러분들 가입자 명단 테이블에 있는 걸 다 쓸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막바로 여러분들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가져오기 말고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기존 연결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찾아보기. 그리고 우리는 또 C로 또 가야 됩니다. 1급 엑셀 작업 파일. 요번에는 최신 유형 기출로 들어가 볼까요?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 보험 가입이라는 액세스 파일이 있죠.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pivot 테이블 보고서 만들 겁니다. 옵션 두 번째 걸 바꿔주시고요. 네, 그림 보시면 요번 그림은 여러분들 B2부터 시작이거든요. B2를 찍으시면 돼요. B2. 그리고 확인. 자, 이제 배치를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보험 종류가 밑에 보니까 건강보험 밑으로 쭉 들어가 있죠. 그럼 보험 종류 필드를 행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야 데이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가입 지점명이죠. 가입 지점명을 열에 놓으시면 열 방향으로 강원, 서울, 영남 이런 게 쭉 나오죠. 여기
열 방향으로 들어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여러분들 어, 가입 지점명이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의 계산된 값은 어디 있냐면 보험 종류 필드 위에 보면 합계 월 불입금 돼 있죠. 그것을 시그마 값에 놓으시면 돼요. 월 불입금을 걸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합계까지 맞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함수는. 자, 배치는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은 요 화면이 되어 있으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바꿔야 했죠. 디자인 탭에 가서 똑같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개요 형식.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까지가 기본이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설정인데요. 영랑 지점에 변액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데이터만 자동 생성.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가입자 명단 테이블 안에 특정 필드를 갖고 와서 작업을 했다면 이렇게 하시면 틀려버립니다. 모든 필드 데이터가 관련된 데이터 다 나오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지금 다 갖고 와서 쓰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따로 추출할 거냐면요. 영남 지점에 여러 변액보험 숫자 데이터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랑 강원이고, 야는 서울이고, 야는 영남이거든요. 제 색깔을 좀 넣어드리면 노란색. 요게 E5입니다. E5가 뭐냐면 영남 지점의 변액보험 데이터거든요. 요것만 따로 추출할 때는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요 셀에서 데이터 영역에서 따닥 하면 새로운 시트 1이 생성되면서 영남 지점인 변액보험 데이터만 추출됩니다. 어. 그리고 요 시트 이름을 변경하셔야 되거든요. 자, 시트를 바꿀 때는 시트 이름에서 더블 클릭 블록 잡히죠? 여기서 변액보험이라고 시트 이름을 바꿔주면 돼요. 변액보험 이렇게. 그러면 요 데이터만 따로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실 때 요 위치 잘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엉뚱한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요 가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영남 지점의 변액 보면 나오죠. 지금은 이렇게 추출돼 있으면 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분석 작업 1시트 가셔가지고 요 안에 보면 여러분들 빈셀이 보이거든요. 빈셀에는 별표를 넣어라 이겁니다. 별표는 여러분들 pivot 테이블 옵션 상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pivot 테이블 안에서 옵션 어떻게 띄우냐면요. 오른쪽 버튼 우클릭. 그럼 단축 메뉴 중에서 pivot 테이블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빈셀 표시가 있죠. 여기에 별표를 한 개만 넣어주면 돼요. 별표. 곱하기 오죠. 요거 한 개.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오 진짜 별표가 들어가네. 그리고 숫자 서식은 쉼표 스타일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숫자 데이터, 즉 데이터 인형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 C4부터 어디까지? H9까지 잡고 우클릭해서 셀 서식. 숫자 하셔가지고 첨단위 구분기호 넣어라 소리거든요. 쉼표 스타일은 체크하시고 확인하면 끝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네 번째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표를 꾸미는 거죠. 피벗 꾸밀 겁니다. 디자인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그리고 보통 여섯 번째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6번. 여기 결과죠. 자, 결과 보시면서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자, 나머지는 뭐 별 그게 없죠. 몇 가지 있으면 잘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닫고. 뭐 따로 할 건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 풀 거냐면요. 오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9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수가 맞는지 볼까요? 396페이지. 자, 390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 최신 기출 유형 오해를 보겠습니다. 암호 넣어주시고요. 자, 분석 작업 일로 갑니다. 자, 요번에도 여러분들 액세스 파일입니다. 요번에도 뭐 특정 필드를 갖고 오는 거에 다 갖고 와서 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메뉴, 여러분 똑같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또 기존 연결, 그 다음에 더 찾아보기, 그 다음에 또 C로 가셔가지고 우리는 또 커말 1급, 엑셀, 작업 파일, 최신 유형 기출,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청약 정보라는 엑스 파일 있죠? 여시고요. 자,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 겁니다. 자,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 위치는 요번에도 B2네요, 그죠? B2 클릭하시고 그리고 확인. 자, 배치해 볼까요? 자, 지역 2는 실제 필드명은 아니고 나중에 그룹을 할 거고요. 지역을 행해 놓으십니다. 나중에 이거 문자 데이터 어떻게 그룹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지역을 놓으십니다. 행에. 그 그림에서 지역2는 나중에 그룹에서 나올 이름이거든요. 그거 좀 이따가 보고. 그 다음에 구분은, 구분도 열 방향으로 구분이 들어가 있네요. 85, 그죠? 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죠? 자, 구분을, 필드를 열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옆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그마 값에는 위에 지역2 위에 보면 학계 현재 예치금 돼 있죠? 그러면 시그마 값 영역에 여러분 필드 목록 중에서 현재 예치금 필드를 걸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요까지가 배치가 끝났거든요. 이렇게 행에는 지역, 열에는 구분, 시그마 값에는 현재 예치금. 자, 지금은 요 모양새. 요 모양새. 그리고 여러분 항상 나오는 거죠. 개요 형식 바꿔볼까요? 이제 가능하시겠죠? 바꾸시고요. 그럼 실제 필드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요까지가 두 번째까지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설정이거든요. 지역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 여러분 문자 데이터는 블럭을 잡아야 돼요. 그룹할 데이터를. 그럼 여러분들 그 고양시, 수원시 그러면 고양시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원시. 이제 컨트롤 키 놓지 마세요. 안양시, 그 다음에 용인시, 그 다음에 파주시. 그리고 선택했던 지역 안에서 블록 잡았던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 하면요. 문자 데이터는 그룹 하창이 안 뜨고 그룹 1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이렇게. 야가 묶으시면서 이렇게. 그럼 그룹 1을 뭘로 바꿀 거냐면 지역 2로 바꿔랬죠. 그러면 지역 2 여기에 막바로 요게 쳐도 되고요. 여기에 막바로 지역 2라고 지역 2가 아니고 기타 시군 기타 시군이죠. 기타 시군으로 바꾸면 돼요. 요 그룹 이름이요. 기타 시군. 자, 요것은 그룹하면 생기는 필드입니다. 필드명 이렇게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주광역시 두 번째입니다.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만 선택하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 그 그룹 2라는 이름이 생기죠. 요 2를 기타 광역시라고 임명합니다. 기타 광역시 치면 지어집니다. 광역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 두 개 선택해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
그룹 3을 뭘로 바꿀 거냐면 서울 슬래시 부산이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데이터는 이렇게 블록을 잡고 그룹을 하더라.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룹이 끝났고요. 현재 예치금 표시 형식. 현재 예치금은 여러분들 요럴 때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제가 좀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 이런 경우 이렇게 잡아도 되고 또는 요 필드명에서 표시 형식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블록 안 잡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요 필드명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셀 서식은 범위 잡고 할 때 쓰는 메뉴고 우리는 필드에서 할 때는 필드 표시 형식 누르면요. 블록 안 잡아도 요 필드 요 형식이 바뀌어요. 그럼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필드 표시 형식. 자 그러면 뭐만 뜨냐면 표시 형식 탭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라냐면 각 필드에 대해서 숫자 범주에서 설정하시오. 결과적으로 전단위 구분경이라는 소리예요. 또. 숫자 범주 선택에서 전단위 구분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체크, 확인, 이런 것이죠. 우리는 블록 안 잡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잡고 하셔도 되고요. 필드 여기서 한다면 메뉴는 여러분들 필드 표시 형식 가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게도 관계없습니다. 책에 보면 여러분들 그 구분 옆에 화살표가 없죠. 그죠? 그림과 같이 정렬하시오.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그림 나왔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정렬 기능을 수행한 건 아니고요. 잠시 여러분 요거 잠시 올릭하십시오. 이 정렬 기능을 직접 이 데이터를 옮긴 거야.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정렬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림에서 요 화살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00 미리 제곱 있죠? 요 셀을 요게 경계선에 가면 이동 형태의 마우스가 나올 겁니다. 이럴 때 요때 꾹 누른 상태에서 요로 놓으시면 돼요. 그럼 요 정렬도 없으시죠? 화살표도? 야는 직접 이동하는 거야. 이게 이동해서 정렬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름으로 해도 안 맞고 내림으로 해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야를 직접 사용자가 걸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렬했으면 요 화살표가 올라갔고 내려간 화살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동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101을 그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135 맞죠? 그 다음에 135 요거 이하가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셀을 선택하고요. 요 경계선에 가면 요렇게 이동 형태의 마우스로 바뀔 때 직접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렬 메뉴 쓴 게 아니고, 그죠? 요렇게 이동하십니다. 85, 102, 135 이하, 그 다음에 135 초과. 이런 식으로 직접 걸어서 놓은 것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구분은 그림과 같이 정렬하시오라는 말은 정렬 기능을 쓴 건 아니다. 직접 이동한 그림이다 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잘 됐으면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6회 열겠습니다. 자, 6회는 뒤쪽에 있죠. 그 암호는 4926 and 5죠. 그럼 CSV 파일은 콤마 세이브 약자입니다. CSV는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러오냐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그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서 기존 연결을 클릭하면 되는데 조심할 건 한 게 있어요. 이거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기존 연결을 클릭하시고요.
더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 똑같이 C로 가셔가지고 2024 커말1급 보안 엑셀 작업 파일 내려오시면 최신 유형 기출 안에서 교복 판매라는 CSV 파일이 있어요. 교복 판매. 여러분들 교자니까 제일 위에 있네. CSV 파일이. 엑셀 아이콘처럼 보이죠? 자, 선택하고 뭐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열기. 그러면 얘가 어차피 콤마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마법사거든. 그럼 1단계는 뭐 한 단계냐면요. 구분 기호를 분리되는 거냐, 넓이가 일정하냐. 여러분들 책 보시면 원본 데이터는 구분 기호, 쉼표로 분리되어 있다 돼 있죠.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책 보시면 내 데이터에 머리 거를 표시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요 첫행 요 데이터는 우리 뭘로 쓸 거냐면 필드명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 데이터에 머리 걸 표시. 야를 체크하면 이 첫행 요 데이터가 필드명으로 됩니다. 인식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요.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를 체크를 잘 하셨다면 다음. 근데 구분 기호는 여러분들 당연히 콤마 쉼표로 분리된 거죠. 탭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쉼표를 딱 체크하자마자 야들이 이렇게 분리가 탁탁탁 돼요. 자, 쉼표 체크. 분리됐네. 자, 그리고 다음. 그다음에 이제 3단계인데 서식을 지정한 단계거든요. 일반 해놓으시면 돼요. 일반 해놓으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면 숫자 데이터 갖고 오고 숫자 값으로 바꾸고 날짜는 날짜 값을 해서 바꿉니다. 날짜 데이터로. 그런데 책 보면 안 갖고 올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판매 직원, 판매 직원, 판매일자는 갖고 올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를 안 갖고 오는 방법은요. 요 제일 밑에 옵션 열 가져오지 않음 야를 바꿔야 돼요. 그럼 요 옵션을 딱 선택하면 열 건너뛰이 되거든요. 야만 안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오면 안 돼요. 자, 그다음 판매 직원은 갖고 와야 될 때 일반 서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 보니까 학교는 갖고 올 필요가 없죠. 학교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열 건너뛰임. 구매자도 갖고 올 열이 아니거든요. 야도 열 가져오지 않음. 판매 구분도 이건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품목 갖고 와야 됩니다. 그죠? 판매 단가도 갖고 오는 거네. 판매 수량도. 결과적으로 안 갖고 올 필드는 판매일자, 학교, 구매자 세 개네. 나머지는 다 갖고 올 겁니다. 자, 이거 잘 설정했다면요. 여러분들 마침.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 한 개 더 있어요. 야가 왜 비활성화되어 있냐 이거죠. 돼 있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들 CSV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있죠? 이 파일을 갖고 와서 피벗 테이블 만들려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라는 옵션을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시오라고 되어 있죠. 야, 체크해 줘야지만 야 활성화돼요.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야, 체크. 체크하자마자 야가 활성화되네요. 자, 이때 이제 pivot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A 2부터 pivot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원래 거 지워버리고 A를 클릭 그리고 확인. 그럼 기다리시면 필드 창이 뜨겠죠? 자, 우리 그림을 보니까 판매 직원이 행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행에 판매 직원 넣으시고요. 행방량으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밑으로. 자, 판매 구분도 행에 넣었네요. 판매 구분도 걸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구분. 자,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배치된 건 없고요. 필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값에는 여러분들 뭐가 되어 있냐면 평균 판매 단가, 평균 판매 수량이 들어가 있죠. 요번에는 평균 함수를 아주 바꿀 거예요. 일단 판매 단가부터 넣어볼까요? 그러면 합계값으로 계산되거든요. 기본이. 그럼 판매 단가는 합계가 아니고 평균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당 필드를 클릭. 클릭, 우클릭 말고 그냥 클릭입니다. 그 메뉴가 뜨는데 함수 바꿀 때는 값 필드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야를 클릭하시면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평균 함수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판매 수량을 걸어서 놓으시면 되겠죠. 판매 수량. 자, 야도 여러분 합계가 아니고 평균입니다. 그죠? 클릭, 값 필드 설정, 평균 똑같은 방법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배치는 끝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하살표에 레이아웃과 위치는 끝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꿔냈죠. 그러면 표 안에 피부 안에 두고 자 여러분들 디자인 탭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 아이콘 클릭 거기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 자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하살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따로 뭐 형식을 바꾸는 문제는 없네요. 그죠? 있네. 문제 보니까 있어요, 지금. 지금 판매 단가 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거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그것도 한 가지가 있고 판매 수량도 잘 보면 정수로 나와 있어요. 정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뭐 기출 유형이라기보다는 기출 유형이 약간 변경된 문제인데요. 이런 게 나온다면 바꿔줘야 돼요. 그림하고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얘를 지금 공급가, 정상가, 김용우, 그다음에 김종진 다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고서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판매 단가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다 잡고 이 부분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을 거거든요. 자, 필드에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고 관계없고요. 범위 안 잡고 할 때는 여기서 범위 안 잡고 할 때 여기서 클릭해서 필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범위 잡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우클릭 셀 서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가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판매 수량을 들어가시고요. 쭉. 그 다음에 여기서 야는 정수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셀수식 가서 숫자 가서 여러분들 소지할 수 없는 거. 천 단위 구분기 오늘 말 했기 때문에 소수 0 확인 눌리면 이렇게 12.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데이터가 위에 공급가 위에 보면 금액이 여러분 한 개 더 있어요. 7호 여러분들 333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시사항이 지금 없어요. 그죠? 자, 이것은 원래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뭐가 되냐면 부분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잠시 부분합 눌러가지고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요거 누르면 요게 부분합이 표시가 돼요. 근데 요렇게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샘플 문제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나오면 반드시 지시사항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세 번째 하살표 나오기 전에 부분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시험에서는. 근데 우리 요 문제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제시가 혹시나 안 됐더라도 혹시나 그림에서 요렇게 나오면 야는 부분합니다. 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문제 수리는 우리 책 내용을 본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완성 그림하고 똑같이 완료해야 돼요. 완성 그림하고 동일하게.
그림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시사항이 없지만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체크해드리면 판매 단가 필드에 대해서는요. 필드에 대해서는 천 단위 부분표를 적용한 그림이고 그림상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매 수량은 여러분들 정수로 표시한 겁니다. 즉 소수 자릿수가 없는 거죠. 소수 자릿수를 0으로 기본값 0으로 돼 있을까 하면 0으로 한 거죠. 이것은 어디가 됩니까? 범주 안에 숫자를 선택 후에 소수 자릿수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지시사항이 없는 내용들이지. 그리고 또 있어요. 그죠? 세 번째, 여러분들 저 위에 우리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했어요. 표시한 그림입니다. 요 세 가지는 지시사항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기출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이런 게 혹시나 나온다면 표시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지시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그림하고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그룹 상단 있고 하단도 잠시 보여드리면요.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을 표시하면 요 밑에 요약이라는 이름도 생겨요. 자,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하단.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이름도 생기면서 요 밑에 내려이 하단입니다. 상단은 요 이름은 안 생깁니다. 야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 상단에 뭘 표시하면 요게 부분하면 나오죠. 지금은 그룹 상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CSV 파일이든 텍스트 파일이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올라가서 자, 요것은 지시사항에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고 작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CSV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중요 포인트죠. 우리가 CSV는 콤마 세브 약자인데요. 이것은 CSV. 요것도 어차피 텍스트 파일입니다. CSV도 txt. 요 파일을 갖고 올 때는요. 엑셀도 똑같습니다. 근데 엑셀은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똑같고 얘는 중요한 것은 어, 그 끝에 보면 데이터 모델에 여러분들 이 데이터 추가라는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지만 이법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테이블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메뉴는 우리 다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모든 필을 갖고 올 때는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무조건 기존기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 단계별로 갈 때는 참조로 여러분들, 우리 연습을 한 개만 해볼게요. 다시 여러분들 몇 페이지 보냐면, 방금 한 6회고요. 5회 문제를 잠시 요거 닫고 시간 어중간해서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 필드 갖고 막 한번 하고 오는 정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5회를 한 번만 더 열어볼까요? 보고 마지막에 한번 해보고 끝내야 되거든요. 5회 문제 기출 5회입니다. 396페이지. 여러분 여기 여시고 9238 느낌표 8, 9238 그 다음에 느낌표 4네. 자, 분석 작업을 가서 문제는 동일한데 여러분들 우리 갖고 오는 것만 잠시 연습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다 합시다.
우리 청약 신청안에 특정 필드만 갖고 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데이터텍 가서 요 엑셀 파일 알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요거 쓰면 안 돼요. 야는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데이터 가족이 변환 그룹에 데이터 가족이 눌려가지고 아까 레거시 마법사 추가하는 거 알려드렸죠? 요 메뉴에 갖다 대면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라는 메뉴 야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코리는 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구, 요청 이런 뜻입니다. 자, 눌리면 이 창이 떠요. 그리고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든 파일이 ACCDB입니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나중에 액세스 배울 거예요.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창이 떠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은 경로고요. 경로를 OA라는 폴더에 OA 폴더에 가면 되고 시험장에서는 가면 여기에 파일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 C 이 없다 치고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 요 안에 OA 들어가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우리는 커마 1급 엑셀 작업 파일 밑에 내려와서 최신 유형 기출까지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약 정보라는 액세스 파일이 보일 거예요. 왼쪽에 야를 더블 클릭. 여기서 여러분들 다 갖고 오는 것은 그냥 이거 눌리면 이게 있는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와요. 근데 우리는 특정 필드만 갖고 왔을 때 요 옆에 더하기 있죠. 더하기는 필드 목록이 쫙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 더블 클릭. 만약에 무주택 가입 연수만 갖고 와라.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세 개만 갖고 와야 돼요. 이럴 때는 뭘 써야 됩니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 메뉴에 써야 돼요. 근데 요 세 개 필드만 갖고 와서 작업을 한다면 요 작업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이 뭐냐면 필드, 우리들, 우리 특정 필드에서 조건을 넣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만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피벗 테이블 쓰면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설정이 없어요. 정렬도 설정이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마침 눌리면 아까 그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 창이 뜨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임시로 피벗 테이블 보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 요 그림처럼 B2 배치는 하지 않을 거지만 B2까지는 찍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만들 거고 확인. 그러면 필드가 몇 개만 있어야 돼요? 세 개만 있어요. 그럴 때 요 세 개만 쓰랬을 때는 요렇게 작업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요까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데이터 가족이 아이콘 눌려가지고 레거시 마법사 마이크로소프트 콜이 요걸 써야 됩니다. 레거시는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요. 옵션 가셔가지고 어디서 한 거냐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메뉴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콜이에서 요거만 체크하고요. 확인 누르면 데이터 탭 가서 다시 가면 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 메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없다면 이 메뉴를 추가해서 작업해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혹시 없다면. 아쉬운 것은 수험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출석 다 잘 되시고 목요일 날 수업하러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